그러면 결국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긍정적인 평가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건드려서 오히려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의 영원한 어떤 흥미거리, 뒷담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과 나누는 걸 즐겨 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협력도 하고 또 배신자도 속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뒷담화, 이 가십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거.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대규모로 모여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뒷담화 기술이 언어를 이용해서 집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담화를 통해서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누가 게으른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뒷담화를 좀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뒷담화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에 가깝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에 가까워요. 언어를 쓰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도 뒷담화를 많이 하죠. 대표에 대한 뒷담화, 누가 퇴사할 예정인지, 누가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직원이 어떤 직원에 대한 평가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일종의 그럴 수 있는 것, 정보의 창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얘기들이 점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뒷담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정보를 신뢰할 만한 것인가? 즉,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뒷담화라는 것은 누가 어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 하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왜곡된 정보가 돌아다니게 되고 뒷담화가 과잉되게 존재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신뢰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편가르기가 시작이 돼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부장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거나, 편가르기나 정치적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류가 이걸 통해서 정치 집단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죠. 근데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한 평가가 횡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정보가 무기가 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을 공격할 수가 있고 나 역시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이야기가 뒤에서 뒷담화용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어떻게 왜곡될까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즉,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안 됩니다. 둘째, 서로를 하나의 어떤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노출되었을 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갈등이 점점 쌓여가는 구조가 됩니다. 점점 뒷담화가 계속 횡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산적인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비생산적인 남을 평가하는데 혹은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뒷담화가 많이 존재하는 어떤 그룹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뒷담화가 활발한 조직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자꾸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꾸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 혹은 위계 질서가 너무 공고해서 줄을 서야 된다거나 편을 만들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 누가 내 편이고 나는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죠. 또 하나, 실수에 대해서 용인되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실수를 감추려고 하고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찾아내려고 하고, 한마디로 암투가 횡행하게 됩니다. 또 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진행이 될 때 불만이 쌓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취합하려고 합니다. 뒷담화가 많이 존재하는 조직은 구조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사람이 이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취해야 되고 거기서 내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니까 뒷담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뒷담화를 많이 하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불투명한 운영 방식, 혹은 위계 질서에 의해서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거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이 선택하는 게 뒷담화니까 그 구조를 가능한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수나 처벌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숨기고 감추고 자기의 실수를 노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용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실수를 용인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조직이다 라고 한다면 감추려고 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줄어들겠죠. 오늘 뒷담화가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횡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즉 인간이 큰 조직 150명까지는 그냥 모여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150명을 넘어서는 순간 인간들은 정치화가 돼요. 편을 갈라야 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되고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뒷담화를 사용했다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뒷담화에 유용한 기능도 있지만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조직의 품격은 점점 떨어지고 이 조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인지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정치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은 조직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뒷담화나 비난에 본인이 동조를 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그 게임에 뛰어드는 꼴이 됩니다. 즉 본인이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은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운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죠. 당장에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본인의 뇌는 그 방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남을 재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보다는 타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비난할 대상을 찾아내게 돼요. 왜? 그 연습을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하다 보면 나에 집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남을 평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뒷담화 할 때 같이 동조를 하면 그 그룹에 낄 수 있고 동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쟤는 가담하지 않았네? 그러면 쟤는 적일지도 몰라. 그래서 배제하기 시작해요. 왕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첫 번째로는 동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그 얘기를 본인한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 얘기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거고, 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결국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냥 생산적인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조직에서 본인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본인이 해야 될 일, 진짜 이 조직이 원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왜?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긍정적인 평가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건드려서 오히려 좋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뒷담화를 잘 받아주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남을 비난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그룹에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 행동에.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정확히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데 동조하라고 요청받지도 않고 뒷담화의 대상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뭔가 동조하고 어떤 색깔을 띄었다라는 것은 공격당하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면 그 자리를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세요. 처음부터 듣지 않았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못 들으면 일단 그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나 회사 내에서 뒷담화를 하는 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 관찰해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시간이 많거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해요. 회사나 조직 내에서 일로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도 일종의 생존의 기술로 편을 모으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운을 깎아먹고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실력으로 평가받지도 못할 거고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이 또 누군가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해결하고 그런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뒷담화를 극복하고 일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투명해야 되고 수평적이어야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합리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뒷담화할 이유가 사라지면 일로 평가받는다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뒷담화라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제가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저는 회사 운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방정식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결국 뒷담화라는 게 인간이 모여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행태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작동했을 때 인간 개인과 조직을 망가뜨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담화에 긍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그 뒷담화라는 말에 이미 부정적인 얘기가 좀 포함이 돼서 이걸 뒷담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만약 부정적 평가가 아니고 긍정적 평가, 즉 타인을 칭찬한다면 그건 뒷담화의 긍정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급적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보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칭찬을 한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작동하리라 봅니다. 근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을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뒤에서 하지 말고 투명하게 앞에서 그 얘기를 해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 그걸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가능한 조직, 누군가가 팩트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문화, 혹은 내가 감정적이지 않게 타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타인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다 까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뒷담화가 많은 이유가 좀 투명하지 않고 위계질서가 강하고 앞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의 정신 건강과 조직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 뒷담화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뒷담화가 개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